안녕하세요. 박철호 경매TV 박철호 대표입니다. 오늘은 경매로 낙찰받았다가 잔금 납부를 못하고 재매각 나온 물건을 좀 하나 알아보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경매 물건 중에 아주 핫한, 아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어서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 끝까지 잘 지켜봐 주세요. 경매 투자에서는요, 이제 부동산에 대한 뭐 담보 가치를 평가하는 부분, 뭐 시세가 얼마냐, 또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느냐, 뭐 이제 앞으로 호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 이제 조사가 중요하죠. 그런데 경매 투자에 있어서는 점유 관계에 대한 권리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대항력인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게 되면 그 대항력인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낙찰받은 금액에 더해서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시세보다 더 비싸게 사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을 권리 분석이라고 하죠. 근데 이 권리 분석이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쉽게 가볍게 넘길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런 거를 실무를 하다 보니까 물론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물건들이 더 많아요. 하지만 그 중에 이렇게 뭔가 좀 숨어져 있는 권리관계 있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권리관계에 대한 분석 또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낙찰됐다가 잔금 납부를 못하고 재매각으로 나온 물건이 있어요. 이 권리 분석은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고요. 비교적 간단한 권리 분석이었는데 잔금 납부를 못한 그런 물건이 있었습니다. 함께 물건 보면서 어떤 권리 분석에 문제가 있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서강 미소마을 아파트였어요.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 그러니까 33평대 아파트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최저가가 1억 584만원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좀 확대해드리면. 네. 지난번에 이제 1억 5,120만원일 때 단독으로 1억 5,699만 9천원에 이분이 낙찰을 받으셨어요. 시세는 이제 2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분들이 경합하게 될 것 같으니까 뒤에 이제 999 이렇게 쓰셨던 것 같은데 잔금 납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 날 재매각을 진행했는데 유찰됐죠. 그래서 8월 2일 날 1억 584만 원에 이렇게 진행을 이제 앞두고 있죠. 이제 권리 분석을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서류들을 봐야 되는데 여기 법원에서 공시하고는 물건 명세서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권리 분석에서 물건 명세서 반드시 봐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최선순위 설정해가지고 2018년도 4월 18일 근저당 써있죠? 요게 이제 말소 기준 등기라는 거고요. 점유자 홍씨로 돼 있죠? 보시면은 전입날짜 2018년 1월 25일이에요. 자,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근저당 설정일자하고 이 홍씨로 된 전입신고 날짜 비교해보면 어때요? 이 홍씨의 전입날짜가 훨씬 빠르죠? 그런데 배당 요구에 날짜가 안 써있죠? 이건 배당 요구 안 했다는 거예요. 이 홍씨는 말소 기준 등기보다 전입이 빨라서 이런 사람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 그래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액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돼요. 그러면 이 홍씨의 보증금 액수가 얼마냐? 몰라요. 배당 요구 안 했으면은 아무도 몰라요. 이게 당사자만 알지 법원도 몰라요. 저희도 모르죠. 아마 이 낙찰 받으신 분이 낙찰 받고 나서 뭐 이제 대출을 알아보려고 은행에 문의해 봤겠죠. 그랬더니 은행에선 대출이 안 된다. 왜 안 되냐? 대항력인 임차인이 배당 요구 안 했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된다. 아마 여기서 알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낙찰 받은 다음에 이 집을 찾아가서 아마 이 홍모 씨라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서 알게 됐을 수도 있겠죠. 그것까지 이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게 가장 전형적인 대항력인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는 그런 유형의 물건이에요. 이 권리 분석의 유형이 이렇게 아주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등기부등본의 말소 기준등기 그 설정 일자와 전입신고된 사람의 전입신고 날짜 이걸 비교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 현황조사 물건명세 이걸 다 봐야 되지만 물건명세서에 이게 요약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최선순위 설정 일자의 말소 기준등기 날짜와 전입신고된 사람의 전입 날짜 비교하면 돼요. 전입 날짜가 빠르면 대항력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배당이
될 자격을 갖는 거죠. 물론 배당 요구에 따라서 다 배당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홍 씨의 경우에는 아예 배당 요구를 안 해서 배당에 참가할 수가 없어요. 왜 안 했냐? 그건 모르죠. 이 사람의 속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가 있는 거겠죠. 다만 간혹 가다가는 홍모 씨께서 이 물건을 직접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받고자 할 때는 배당 요구 안 하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최저가 계속 유찰될 거 아니에요. 이분의 보증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본인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보증금과 낙찰받은 금액을 더한 게 이분이 취득하시는 금액이 되니까 보다 싸게 낙찰받으려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배당 요구 안 하는 게 나아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되죠. 낙찰자에게 주장을 못 하니까. 요 부분 이해되셨나요? 제가 방금 드린 얘기가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요 부분은 저하고 경공매 원스톱 클래스 수강 신청 한번 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경매로 진행 중인 물건 중에 정말 저희가 요즘에 이제 휴가철이라서 상담 문의가 이렇게 많이 좀 뜸해졌는데 이 물건만 전화가 계속 옵니다.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물건이에요. 자, 왜 그런지 권리관계도 한번 보고요. 상세한 내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물건은요, 인천 서구 청라동, 청라 롯데캐슬입니다. 전용 면적이 125제곱미터 38평, 공급 면적은 이제 40평대죠. 현재 감정가 6억 4,800이 현재 시작가죠. 자, 일단은 권리 분석부터 좀 보면요, 등기부등본에 여기 말소 기준 등기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근저당 설정이라고 해서 2015년 6월 1일.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 중에 가장 최선순위로 설정된 권리,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근저당이다? 그러면 이건 매각으로 말소되는 권리거든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2015년 6월 1일 설정된 근저당 이후로 설정된 모든 권리들은 압류, 가압류, 채권의 규모 얼마에 관계없이 다 매각으로 말소가 되는 거죠. 자, 말소 기준등기는 등기부등본에 말소가 되는 권리를 확인하는 의미도 있고요. 자,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도 판단해주는 기준이 됩니다. 자, 대항력 여부 물건명세서 보겠습니다. 물건명세서 보시면 방금 소개해드린 말소 기준등기가 최선순위 2015년 6월 1일 근저당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점유자 박모씨로 돼 있네요. 보증금 2억 1,600이네요. 그리고 전입신고 날짜 2016년 8월 5일. 자, 말소 기준등기하고 비교하니까 어때요? 이건 늦죠? 이분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확정일자 2020년 8월. 근데 배당 요구 안 했네요. 배당 안 될까요? 자, 그런 건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에 을구에 보시면 주택 임차권이라고 해서 이분이 임차권 등기를 했어요. 임차권 등기 보시면 2억 1,600만원, 금 2억 8천 중 반환되지 아니한 임차 보증금, 아마 보증금 일부는 변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00만원 정도, 나머지는 이제 배당받지 못한 2억 1,600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를 한 거죠. 예, 여기 신고날짜,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법원 판례에 의하면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한 임차인은요, 배당 요구 안 했다 하더라도 자동 배당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배당 요구를 안 한 박모 씨는 임차권 등기를 통해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설령 배당을 못 받더라도 낙찰자가 인수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평택 서강미소마을하고 다르죠. 이거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말소 기준기보다 전입이 느려서. 자, 근데 이 물건이 어쨌든 권리관계 문제 없고 인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건이 왜 지금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고 있느냐? 자, 바로 시세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은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물론 이거는 호가입니다. 호가. 자, 전용 면적 125제곱미터, 공급 면적 159제곱미터에 대한 호가, 지금 6층이 11억 9천에 나왔어요. 12억 5천에 나온 것도 있습니다. 거의 12억 전후로 나왔죠. 예. 그런데 여기 저층이라고 되는데 이게 몇 층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거는 또 10억, 이게 10억에도 나왔네요. 10억에. 저층이 이게 1층인지 몇 층인지 모르겠지만. 자, 경매로 나온 해당 물건 층수가 지금 이게 이제 5층이에요. 5층이면은 사실은 뭐 이게 아주 저층으로 볼 수는 없을 거거든요. 어쨌든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요 매물가 지금 중층은 한 12억 정도 나왔고 저층은 10억으로 나왔는데, 요게 이제 5층이 시세가 얼마냐, 뭐 10층이냐, 뭐 11억이냐, 그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
올라온 호가 대비 가격대가 지금 굉장히 낮은 거예요. 감정 가격이. 감정가가 시세보다 지금 낮죠. 6억 4,800. 뭐 저층으로 봐서도 10억이다. 그래도 거의 3억 이상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권리관계도 문제가 없고. 네, 그리고 청라가 또 7호선 또 개통 예정이기도 하고 이런 이제 호재도 있다 보니까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고 있어도 관심이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어쨌든 낙찰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굳은 마음 가지고 입찰가 쓰셔야지 그냥 뭐 최저가에서 뭐 한 1, 2천만 원 써서 한 3억 사면 싸게 사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마음으로 법원에 가시지 마세요. 지금 코로나인데 지금 괜히 법원 갔다가 사람만 북적대면은 본인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남에게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건 웬만한 그 입찰가 쓰시지 않을 것 같으면은 아예 법원 안 가시는 게 나를 위한 거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럼 얼마 써야 되냐? 그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가서 시세 알아보셔야죠. 이제 이게 타입에 따라 향에 따라 또 층에 따라 가격이 조금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 이 경매 물건의 타입, 향 5층 이거에 대한 적정가가 얼마냐 이런 걸 이제 현장 조사를 통해서 좀 알아내셔야죠. 어쨌든 권리관계가 문제가 없고 명도도 수월하게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니까 어쨌든 시세만 잘 평가해서 입찰가 쓰시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신 이 롯데캐슬 입찰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웬만큼 높은 금액 써서 이렇게 입찰하실 분 아니시면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입찰은 좀 자제해 달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괜히 뭐 괜한 얘기를 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렸던 평택 서강미소마을 아파트 권리부석 잘못하는 바람에 입찰 보증금을 어쨌든 천 몇백만 원을 손해 1,500만 원 정도 날리게 된 이런 사고가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롯데캐슬 아파트 권리관계에 문제 없기 때문에 입찰을 안전하게 또 들어가도 되는 부분. 그래서 경매에 대한 부분은요, 권리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8월 26일 날 개강하는 경매, 공매, 요 같이 배우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경매와 공매를 한 번에 배우는 원스톱 클래스 8월 26일 날 개강하게 될 거고요. 경매의 장점, 또 공매의 장점, 경매와 공매의 주의할 점, 어떻게 다른지, 또 경매 절차, 공매 절차 이런 걸 다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수업에 참여하신다면 확실하게 경매와 공매를 마스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겠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네이버 카페 박초로의 경매 아카데미 오시면 수강 내용 확인하실 수 있고요. 수강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매, 공매, 우량한 추천 물건 정기 구독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까지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제가 매월 한 10여 건 정도 되는 물건 직접 현장 가서 조사하고 분석한 상가, 토지 이런 물건 정보를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네,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경매와 공매에 대한 정보 또 학습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으니까요. 열심히 잘 공부하셔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경공매 투자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굉장히 요즘 날씨가 더워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다음 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